오늘 새벽에 열린 토트넘과 뉴캐슬과의 경기는 손흥민의 존재 증명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경기력과 건강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의심할 때에 축구의 신이 강림했다라고 할 정도로 두 손 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축구 매체와 축구 전문가들은 대부분 치열하고 팽팽한 접전이 될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뉴캐슬의 3대0 대승이 확실하다라고 예측해왔습니다. 5경기 동안 승리를 보여주지 못했고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의 부상까지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손흥민의 화려한 드리블과 날카로운 패스에 모든 예상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토트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뉴캐슬전을 전하는 언론 매체들은 모두 손흥민에 대한 찬사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의 극찬을 정리해봅니다. BBC는 뉴캐슬은 연기를 내뿜고 있고 토트넘은 대승을 하면서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새로운 성이 토트넘의 폭격을 받아서 온 마을이 화염에 휩싸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뉴캐슬의 주장 키어런 트리피어가 손흥민에게 2번이나 뚫리면서 뉴캐슬의 패배가 확정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캐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이며 인물인 트리피어가 손흥민과 맞닥뜨렸을 때 심하게 고전하고 너무 쉽게 제쳐지는 상황이 뉴캐슬의 고통이 되어버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더서는 손흥민이 뉴캐슬의 옆구리를 갈기갈기 찢었다. 포스텍 감독이 옳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대단했다. 번개처럼 빠른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풀백 트리피어가 손흥민을 상대로 뒤로 물러날 정도였다. 손흥민은 2개의 도움과 한 골로 토트넘 대승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로스포츠는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이 다시 순항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의 처음부터 손흥민이 뉴캐슬을 4대1로 꺾고 리그 무승 행진을 끝냈다. 주장 손흥민의 활약과 마무리에 힘입어 시즌 초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득점 상황을 전하면서 손흥민은 왼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였고 토트넘 동료였던 키어런 트리피어를 미끄러지듯 지나쳐 우도지의 발 앞에 크로스를 올렸다. 손흥민의 속임수는 12분 뒤 다시 한번 토트넘의 전 라이트백 트리피어를 제쳤고 히샬리송의 완벽한 컷백을 성공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야후 스포츠가 토트넘 다시 최고의 경기력으로 돌아왔다라고 상세히 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중계와 해설을 소개하면서 토트넘이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으로 돌아왔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해설자인 제이미 레드넵은 올바른 감독을 바꾸면 상황이 이렇게도 급속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포스텍 감독을 정말 신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그 변화의 리더로 앞장섰고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제이미 레드넵은 토트넘 출신의 미드필더로 현재 축구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토트넘 감독인 해리 레드넵의 아들로도 유명합니다. 손흥민의 페널티킥 성공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토트넘에서 해리케인이 아닌 다른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것이 지난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의 페널티킥을 해리케인이 독점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케인의 득점왕 랭킹에서는 항상 페널티킥이 10여 개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한 후에 누가 페널티킥을 전담하게 될 것인지가 큰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이제 축구 매체들은 토트넘의 차기 페널티킥 전담 선수는 새로운 주장 손흥민으로 확정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손흥민을 막지 못하고 패배의 책임을 떠안게 된 키어런 트리피어의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핵심 전력이자 정신적 지주로 인정받고 있는 트리피어가 손흥민 때문에 괴롭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영국 데일리 미러는 트리피어는 패배와 함께 손흥민 때문에 괴로워하며 신체적 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계를 하던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 게리 네빌도 트리피어는 정말 좋은 수비수이지만 오늘 악몽을 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도 경기 후 트리피어는 내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고 우리는 토트넘에서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서로 대결할 때에는 친구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쿨루셉스키가 갑자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쿨루셉스키가 지난 웨스트햄 경기가 종료된 후에 마이클 솔츠베리 주심에게 항의하였던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경기 도중 루카스 파케타의 팔꿈치에 강타를 당했는데도 주심이 파울도 불지 않고 경고를 주지 않았다는 항의였습니다. 당시 우도지와 히샬리송이 쿨루셉스키를 뜯어 말리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경기 직후 쿨루셉스키는 병원으로 갔고 코뼈가 부러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면서 당시 상황이 자세히 공개가 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손흥민의 미친 경기력, 히샬리송의 발로 차 넣은 득점과 함께 로메로의 위험한 태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태클로 3경기 출전 정지를 당하면서 토트넘을 위험에 빠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축구 매체뿐 아니라 축구 팬들도 극도의 분노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계를 하던 해설자와 레전드들은 입을 모아 로메로는 고쳐서 쓸 수 없는 선수이다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슈퍼선데이 패널은 로메로가 가르친다고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안에 이미 난폭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길들일 수가 없다. 로메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네빌은 정말 화가 난다. 레드카드라고 생각한다. 그는 미쳤다. 로메로는 항상 위험한 태클을 걸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제이미 레드냅도 나도 같은 생각이다. 로메로가 레드카드를 받아도 나는 절대 동정할 수가 없다. 로메로는 항상 상대 선수와 팀을 희생시키는 위험한 존재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전 토트넘의 수비수였던 마이클 도슨도 불과 4경기 전 첼시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로메로가 또 퇴장당할 뻔했다. 그런 선수가 필드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리그 10골을 달성한 손흥민은 8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2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도 작성했습니다. MOM도 당연히 손흥민의 차지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는 손흥민이 72.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 히샬리송을 크게 따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90분 동안 1골, 2도움, 키패스 4회, 빅찬스 생성 2회, 드리블 성공 3회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지긋지긋한 5경기 무승수렁에서 탈출, 6경기 만에 달콤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승점 30점으로 5위를 지키며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격차를 벌렸습니다. 경기 후 토트넘 TV와의 인터뷰에서도 손흥민은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우리는 환상적인 경기를 했다.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찬스를 창출했고 과감하게 도전했고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 윙어로 나와 1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친 데에 대한 질문에 손흥민은 감독님이 오늘은 좀 다른 아이디어로 경기하길 원하셨고 좀 더 깊은 뒷공간으로 파고 들어가길 원했고 더 퀄리티 있는 볼을 박스 안쪽으로 투입하려 노력했다. 히샬리송이 박스 안에서는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고 박스 안에선 나보다 더 나은 것 같다. 히샬리송은 오늘 그 자리에 적합한 스트라이커였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또 손흥민은 팀이 어떤 포지션을 원하든 나는 준비돼 있다. 나는 내 전체 커리어를 대부분 왼쪽 윙어로 뛰어왔고 아주 편안한 자리다. 하지만 내 주변 동료들이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해줬다. 쿨루셉스키, 우도기도 정말 잘해줬다. 내가 잘 뛸 수 있도록 환상적인 도움을 줬다며 주변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경기로 손흥민의 경기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손흥민이다를 확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상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면서 정말 무쇠팔 무쇠다리와 같은 체력도 증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